기원후 916년 몽골 만주 지방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거란족은 야유라보기에 의해 여러 부족이 통합되어 요나라를 세우게 된다. 요나라의 거란족은 점점 강성해져 요나라를 건국한 지 10년 만에 발해를 멸망시키게 된다. 이때 발해에 남은 유민들을 고려의 태조왕이 받아들이고 요나라를 금수지국이라 칭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시간이 지나 고려의 정종, 광종을 거치며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는 광군이라는 특수군사까지 창설하게 된다. 이에 반해 송나라가 건국한 이후에는 송나라와 화친 정책을 펼쳤다. 특히 송나라는 발해 유민의 독립국가인 정한국과 힘을 합쳐 거란을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요나라의 정국이 점차 안정되면서 986년에 정한국을 멸망시키고 압록강 유역에 성을 쌓으며 고려 침공을 준비하였다. 결국 993년 고려 성종 12년 때 요나라의 동경유수 소손영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한다. 기원후 993년 요나라의 장군 소손영, 그는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에게 항복을 강요했지만 고려는 용감하게 거란과 맞섰다. 그 결과 자만한 소손영은 고려를 공격했지만 실패하고 후퇴했다. 자신의 무능함에 의문을 품은 소손영은 계속해서 항복을 촉구했고 고려의 성종왕은 기회를 엿보아 거란과의 담화를 모색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그때 고려의 문신 서희가 자발적으로 나서기로 결심했다. 서희는 거란 진영에 도착했을 때 소손영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서희는 자신의 품위를 지키며 이를 거부하고 분노한 채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다. 소손영은 다시 대화를 시도했고 너희는 신라 출신이고 고구려의 땅은 우리 것이었지.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바다 건너 송나라에게 충성했다라며 서희를 나무랐다. 하지만 서희는 냉철하게 말했다. 우리는 고구려의 자손이기에 국호를 고려로 정했다. 또 여진이 옛 우리의 땅을 훔치고 길을 막았기에 바다를 건너는 것이 더 쉬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에 소손영은 자신의 오만함을 깨달아 거란 황제에게 사실대로 전하고 황제는 설득되어 고려와 화약을 맺고 여진이 차지한 땅을 고려의 땅으로 인정했다. 기원후 997년의 한겨울, 고려의 제6대 국왕 성종은 36세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다. 성종은 아들이 없어 조카 목종이 왕위를 계승했지만 목종은 당시 18세로 너무나 어린 나이였다. 결국 목종의 모친 천추태후가 섭정을 하게 되고 태후의 친척인 김치양이 태후와 각종 추문을 일으키며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러던 중 둘은 아들까지 낳게 되었고 자신의 아들을 차기 왕으로 삼기 위해 목종을 위협했다. 목종은 즉시 서북면 도순검사인 강주에게 궁궐의 경비를 명령한다. 하지만 궁중의 정세는 계속해서 불안정해져만 갔고 이에 강주는 오히려 목종이 왕위에 있는 동안 목종의 모친인 천추태후와 김치양의 폭정이 계속될 것이다 라며 생각을 했고 결국 강주는 5,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며 목종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 목종을 퇴위시켰다. 이후 강주는 목종의 사촌 대량원군을 왕으로 즉위시킨다. 결국 권력을 잃은 김치양은 처형되었고 강주는 불안감에 결국 귀양하던 목종까지 죽이게 된다. 이 일의 결과로 거란은 강주의 죄를 묻는다는 이유로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하게 된다. 한 달 만에 7번의 전투로 3만 명의 포로를 구한 장군이 있었으니 1010년 11월 거란의 요성종은 강주의 정변을 부실삼아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했다. 거란이 성을 포위하자 고려의 무신 양규가 서북면 도순검사가 되어 거란과 싸워 성을 지켜낸다. 결국 요성종은 양규에게 강주를 데려오면 해군하겠다라는 전원을 보냈으나 양규는 끝까지 항복에 응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요성종은 결국 강주를 붙잡아 강주의 명의로 위조한 서신을 보내 항복을 권유하지만 양규는 나는 강주의 명이 아니라 왕명을 받고 온 것이다 라며 끝까지 항전하였다. 고려는 성들을 점차 빼앗겨갔지만 양규는 패잔병들을 모아 빼앗긴 곽주성을 되찾고 백성 7,000명을 구출하였다. 또 무로대, 이수, 멸이참 등에서 각각 수천여 명의 거란군 목을 빼고 총 4천여 명의 백성들도 구출한다. 결국 거란은 회군하였으나 양규는 갑자기 요성종이 이끄는 대군이 진군해오자 김숙흥과 함께 종일 싸우다 군사와 화살이 다 떨어져 결국 전사하였다. 하지만 양규의 희생 덕분에 돌아가는 거란군은 추격대에게 많은 피해를 입어 결국 고려는 거란에 빼앗겼던 성을 모두 되찾았고 양규가 생전에 구한 백성의 수는 모두 3만 명이었다. 1018년 12월 겨울, 소배압이 이끄는 10만 거란 대군은 고려를 침공한다. 제2차 고려-거란 전쟁이 끝난 후 현종은 거란과 친조하지 않고 국교를 끊어 다시 송나라와 교류한다. 이에 거란이 침공하자 현종은 서북면 행영도통사로 있던 강감찬을 상원수, 강민첨을 부원수로 두고 20만 군으로 거란의 침공을 대비하였다. 양규가 지켜냈던 흥화진에서 다시 한번 고려는 1만여 명의 병력을 산골짜기에 매복시키고 굵은 밧줄과 소가죽으로 성 동쪽의 냇물을 막았다가 적군이 다다르자 막았던 냇물을 흘려보내어 거란군을 크게 무찔렀다. 거란군은 손실이 컸지만 계속 무리하며 퇴각하지 않았는데 고려의 각종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결국 개경을 함락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퇴각한다. 그러나 퇴각하는 거란군을 강감찬 장군이 추격하여 귀주에서 거란군을 섬멸하였고 결국 거란군은 10만 명 중에 겨우 수천 명밖에 살아남을 수 없었다. 또 강감찬이 큰 승리를 거두어 수많은 포로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자 현종이 직접 마중을 나와 금화 팔찌를 머리에 꽂아주고 오색 비단으로 천막을 쳐서 연회를 벌였다.